의사도 말 안 해주는 당뇨 식단의 함정. 혈당만 낮추면 된다. 잘못된 식단 고정관념.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꿉니다. 밥은 절반만 먹어야 해, 설탕은 무조건 끊어야 해, 과일은 아예 안 먹어야지 같은 다짐을 하게 되죠. 처음엔 다들 의욕적으로 잘 해내지만 며칠, 몇 주 지나면 머릿속엔 혈당 수치만 맴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10이네. 어제보다 조금 올라갔네. 매일 숫자에 일희일비하면서 식탁 앞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 정말 건강한 걸까요? 혈당 수치만 억제하면 당뇨 관리가 잘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와 폭, 그리고 회복력이 핵심이죠. 당장 공복 혈당이 110이라고 해도 식후 혈당이 200까지 급등하고 2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대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만 보고 진단하고 식후 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는 잘 다뤄지지 않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수치만 낮추면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오전엔 안 먹고 점심도 두유만 마셔요. 대신 저녁엔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언뜻 보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혈당 변동폭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저녁 폭식으로 인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게다가 밤 시간에는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장, 신장, 눈, 뇌혈관 등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 결과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시야 흐림 또는 심각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부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식단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음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식후 혈당을 얼마나 부드럽게 올리고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혈당은 곡선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 곡선이 완만하고 안정적일수록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물론 처음엔 이런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에게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혈당 일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식후 혈당의 패턴을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면 대부분 스스로 느끼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규칙하게 먹는 게 더 문제였군요. 결국 당뇨 식단은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다는 음식이 독이 된다. 건강식의 이면.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좋다고 알려진 음식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식품 리스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식단,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비법 음식까지. 이게 혈당에 좋아요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믿고 따르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자주 추천되는 식품들을 보면 현미밥, 고구마, 바나나, 오트밀, 두유, 견과류, 검은 콩, 양파즙, 토마토 주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식품들은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다는 음식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오트밀에 바나나를 얹어 먹고 점심엔 현미밥과 두부, 저녁엔 고구마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식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등하고 아침 기상 후 두통과 무기력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트밀과 바나나는 모두 혈당 지수가 높아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찐 상태에서는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걸 저녁에 먹게 되면 야간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면 중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현미는 겉보기에 건강한 곡물이지만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겐 장에 부담을 주고 식사 속도가 느려져 위장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두유도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두유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는 가공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루 2~3잔씩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식간 혈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처럼 좋다는 음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 식품에 의존하는 식단은 당뇨 관리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 음식의 조리법이나 섭취 시간, 먹는 순서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뜨거울 때 먹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지만 식힌 상태에서 섬유질이 강화된 저항성 전분 형태로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토마토 주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폭등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견과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안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정량이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과잉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지만 식사 직후 간식처럼 계속 먹게 되면 혈당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품 자체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당뇨 식단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바나나를 먹을 때도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트밀도 우유나 계란과 함께 먹거나 채소를 곁들이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식단은 결코 고정된 정답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의 상태, 나이, 활동량, 소화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를 먹어도 식후 혈당이 160까지 오르지만 다른 분은 한 개를 먹고도 안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지라는 방식은 나만의 맞춤형 식단을 방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식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정보에 대한 맹신입니다. 좋다는 말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직접 기록하고 확인하고 조정해보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식단이자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 숨겨진 영양 불균형.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변화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적게, 간식은 완전히 끊고, 심지어는 하루 2끼, 심하면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절제만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 한 분은 혈당만 낮추면 되지요 하시며 하루 한 끼만 현미밥과 채소 몇 가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살은 빠졌지만 근육이 빠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밤에는 쥐가 자주 나고 심장은 자꾸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혈당은 정체 상태였고 공복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줄이면 몸무게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빠지는 것은 근육과 대사력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근육 인슐린 감수성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줄이다 보면 혈액 속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상처 회복이나 감염 저항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피곤하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활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살찌니까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 견과류, 계란 노른자까지 모두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좋은 지방은 세포막 구성, 호르몬 생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뇌는 쉽게 피로해지며 식사 후 금세 허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콜레스테롤 대사와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을 줄이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은 혈당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며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혈당 관리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라고요. 세 끼를 챙기되 한 끼에 단백질, 지방, 섬유질, 복합 탄수화물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밥 대신 현미밥을 소량, 거기에 삶은 달걀, 오이 무침, 구운 두부를 더하고 간식으로는 소량의 견과류와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사 후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을 먹지 않는 싸움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먹고 덜 올라가게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은 위협을 느끼고 혈당을 더 끌어올리려는 생존 반응을 보입니다. 즉, 안 먹는다고 혈당이 무조건 내려가진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당뇨 식단의 진짜 해법은 절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탄수화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백질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습관이 몸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당뇨 식단의 진짜 해법. 밥상보다 중요한 3가지. 당뇨 관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식단에만 집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어떤 음식을 피할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식단이라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환경에서 유지하느냐입니다. 당뇨 식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리듬,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의 시간과 리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면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거나 야식을 자주 섭취하면 밤새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새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식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아침을 꼭 챙기고 저녁은 가볍게 하는 식사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이나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면서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자주 깨거나 자고 나서도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혈당 불안정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뇨를 잡고 싶다면 잠부터 바로 잡으세요. 하루 7시간의 깊은 수면은 약보다 더 강력한 혈당 안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침실을 어둡게 하기, 저녁 카페인 섭취 자제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몸의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이는 지속적인 혈당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자꾸 가슴이 답답해요. 요즘은 화가 자주 나고 밤에도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체가 혈당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명상, 산책, 가벼운 대화 또는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생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당뇨 식단은 밥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